그 작년도 기출시험지를 좀 요거 보면서 느끼는 게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틀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주석교과서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실 거냐면은요. 134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주석교과서 134페이지를 보시면 그 정읍사 쪽이거든요. 거기가 그 134페이지에 정읍사 감상의 정리라고 되어 있지. 찾았니? 근데 거기에서 네 번째 줄만 읽어볼게요. 증대를 우리가 이제 부정이라고 보통 단순하게 공부를 한다고. 그런데 읽어봅니다. 남편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뒷문장을 더 읽으면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이거 뭐 기생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을 거야. 그래서 뒷부분에 남편을 유혹하는 무엇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요거를 따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었어. 그냥 심플하게 좀 부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좀 무난하게 문제를 푸는데 남편을 유혹이라는 요 단어를 따서 만들었는데 당연히 유혹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을까 안 썼을까? 이걸 그대로 안 썼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나오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이거 무난하게 만든 시험지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재수업 뭐 미안한 표현이지만 재수업 쓰면 이거 진짜 70점 60점 나오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타이트하게 외워도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심지어 거꾸로 두 장을 넘기시면 130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13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정읍사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13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이게 주석교과서야. 그죠? 13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작품 선정 이유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장을 읽으시면 이 작품은 구전되다가 우리말로 기록된 노래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보통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우리말로 기록 가장 오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은 앞부분을 따놨어. 구전되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좀 다른 말로 싹 바꿔놨겠지. 내가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럴듯한 선택지인데 그 어떤 정보 하나를 묘하게 바꿔놔가지고 학생들이 넘어가게.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문항을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전부 다는 아닌데 이렇게 묶어놔. 지문을 묶어놓고 하나 정도는 뭘 집어넣어? 외부 지문을 넣는데 이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외부 지문 자체가 그 외부 지문 하나를 가지고 완벽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러진 않아.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어떨까? 좀 부담스럽지. 아무래도 외부 지문이니까. 그냥 편하게 보이는 만큼만 읽으면 돼. 그러고 나서 꽤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보기해 놓고 뭐 예를 들자면은 가나의 공통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두 고른 것은 이루고 나와. 이게 되게 난잡한 문제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선택지를 뭐 기역, 니은, 디귿 만들어 놓고 기역, 디귿 만들어 놓고 기역, 디귿, 리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이겠지. 그치?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얼른 들어와. 저기 앉아.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니은이 답이 아니라면 니은이 잘못된 거라면 이렇게 너희들 보나마나 하나씩 지워나갈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와. 이게 엄청 디테일하게 내는 거야. 리얼까지 포함할래 말래. 이 모두라는 단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냥 적당히 내버리면은 그냥 편하겠는데 시험지가 한 10문제 가까이가 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도에는 국정고 2학년을 선생님이 이제 내신을 안 해서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크게 신경을 안 썼지. 당장 작년도에는 뭐 나 고3 애들 수능하느라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지금 포인트 정리하고 이런 게 크게 잘못되진 않았는데 내가 걱정되는 건 문제를 푸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도가 요구되지 않으면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아차 싶어가지고 한 3, 4개씩 4, 5개씩 틀려버리면 이게 70점대로 바로 떨어져 버리거든. 그게 너무 걱정이 돼.
보통 우리가 이제 족보닷컴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용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가나다, 나다라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는 문제는 우리가 족보닷컴 같은 걸로 연습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완벽하게 교과 내용을 다 숙지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130페이지의 그 작품 선정 이유라든가 134페이지의 감상의 정리처럼 그런 것들까지 다 봐야 돼. 좀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이거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시면 이번 기말고사 다이나믹하게 꼬라박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 범위가 많잖아. 잘 들으세요. 제가 몇몇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혜린이 오늘 날짜 그거 공부했어? 내가 아침에 전화해 본다는 게 깜빡했네. 오늘이 22일이거든. 오늘부터 하긴 좀 뭐 하면은요. 23일부터 해가지고 뭐 29일 날이 일요일인데 그날은 30일 날 거 벼락치기 해야지. 그지? 그러면은 28일이 아마 토요일이 되겠네. 이거를 한 번에 다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지쳐요. 지쳐서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돼 그냥.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별표 친 거 훑어보고 넘어가는 식이 돼. 이러면 망한다고. 지금 상황 자체가 큰일 나 진짜. 뭐 여러분들 성적이야 뭐 책임 전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긴장하고 더 두려움을 느끼셔야 된다고. 하루 날 잡고 와 씨발 오늘은 국어다 이러면 망한다. 그래서 한 2작품이나 3작품씩 본인이 보시기에 좀 부담을 느끼는 단원이 있죠. 뭐 누군가는 송미인국일 거고요. 누군가는 봉산탈춤일 거고요. 뭐 누군가는 동동일 거고 누군가는 태평천하일 거고 뭐 이런 식이겠지. 이거를 먼저 부담을 느끼는 작품을 하루에 한 작품씩 쭉 배열을 해놔. 그럼 나머지 작품 나오겠지. 그 나머지 작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을 붙여. 그러면 하루에 한 3작품, 2작품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그리고 모의고사는 뭐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 시험지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좀 안 넣어도 되지 모르겠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학습 진도표를 세우셔서 지금 문제를 푸는 거 오늘 과제물을 드리긴 할 건데 문제를 푸는 것보단 이렇게 하셔야 돼. 학교에서 자습 많이 주죠. 그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뭐 내가 송미인국이랑 뭐 좀 부담 없이 정읍사 정도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활동에 있는 작품 놓치시면 안 돼. 알겠지? 그럼 내가 오늘 뭐 송미인국이랑 정읍사를 하겠다. 그럼 과제물을 오늘 싹 드릴 거거든. 저기에 거의 전작품 다 들어있을 거야. 교과서 전작품 다 들어있을 거니까 아침에 좀 자습 많이 주니까 뭐 국어만 공부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이걸 공부했으면 그날 그 과제물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골라서 풀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좀 분산시켜서 꼭 하셔야 돼. 이게 지금 선생님 시험지를 보면서 좀 걱정이 너무 많이 돼. 이거 뭐 미안한 얘기죠. 재수 없으면 7, 80점대로. 그러니까 내가 말한 7, 80점대는 이번 중간고사 때 하면 80점 후반이나 90점 받은 애들 꽤 있을 거야. 그지? 그 아이들이 80점대, 70점대로 꼬라박는 게 무서운 거지. 웃자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뭐 그래 사실 그 70점대에 80점대에 묶여있는 아이들은 그냥 거기에 좀 묶여있어 많이.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큰 영향 없이.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돼. 오늘 감기 걸린 채유나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선생님 좀 고민을 했어.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계획표 써서 사진 찍어서 올려라. 그럼 내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물어볼까. 너 오늘 이거 하기로 했는데 했니? 근데 24명을 내가 그 전화를 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조 4편까지 했고요. 송미인곡은 우리가 테스트 본 걸로 좀 넘어갈 거야. 그래서 오늘은 쭉 넘기셔서 252페이지에 10시부터 포인트 정리를
해볼 거야. 됐죠? 자, 일단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일제다, 일제.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칠판에 안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를 여러분들이 이 시는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냐면은 1년에서 어디까지 가주셔야 돼? 일단은 좀 빨리 할게. 8년까지 이렇게 좀 큰 틀을 잡으셨을 때 1년에서는 뭐가 되는 거고요? 현실 인식이 되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현실은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 사이에 뭐 하죠? 1년부터 엄밀하게 말하면 1년부터 3년까지인데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줄 2년이구나. 미안.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하면서 시 창작의 모티프를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시 속에 시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아. 그리고 이제 3년부터 몇 년까지? 7년까지 뭐가 나오는 거야?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학비봉투 받아서 늙은 교수 강의 들어가고 동무들 잃어버리고 자기가 침전하고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까지야. 그러면은 3년부터 7년까지의 키워드는 몇 개의 시어를 잡아볼까?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 다음에 동무들을 뭐 한다? 잃어버린다. 자신은 침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이 뭐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될까? 마지막에 있는 부끄러움이겠죠? 그래서 성찰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건 알죠? 침전한다. 하강 이미지에 뭐 잃어버린다. 상실감에 늙은 교수의 강의 낡은 지식이다. 구세대적인 지식이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8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현실 재인식에서 문제를 푸실 때 이게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인식으로 나오느냐 재인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내용이 1년이냐 8년이냐가 갈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묘하게 섞여 있어.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너무 난잡한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광복이 되진 않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육사의 작품에서도 작년도 시험지에 뭐가 나오냐면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광복된 조국 마저 틀려. 이육사의 광야에서 틀리죠. 광복된 하면은 뭐가 돼? 8월 10일 이후에 쓴 작품이 돼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나와 선택지가. 내 문제를 풀면서 와 이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많이 들어. 여기에서도 현실은 아직은 일제야. 근데 이거는 성찰 이후에 인식을 한 거니까 미래 지향적이 되는 거고 밝음과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밝음과 어둠이라는 명암 대비가 나타나는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뭐 할 거래요? 악수할 거래요.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앞에 있는 나가 동그라미야, 뒤에 있는 나가 동그라미야. 앞에 있는 나가 동그라미야, 뒤에 있는 나가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악수는 화합과 화해를, 내적 갈등, 자아 분열에 대한 화합과 화해를 나타내 주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 그러니까는
화학과 화해는 우리가 여기에서 잡았잖아. 그러니까 선택지 하나를 보면은 화학과 화해를 요 가운데서 잡아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내용의 포지션을 잘 보고 푸셔야 되고, 뭐 조금만 디테일한 거 보시면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속살거리다, 의나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다 이런 거 있을 거고, 밤비가 내린다 요거 뭐 시간 배경이라는 거 있을 거고, 창밖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건 안 적어도 되겠죠. 창밖이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의 공간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다 나와 이런 게.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요거 성찰매기로 배웠니? 제발 좀 확인하세요. 제발. 선생님 물음표 친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성찰매기 뭐로 배웠는지.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에 안 나온 문항 중에 하나가 뭐야? 작년도랑 똑같은 것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작년도에는 이 윤동주의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찰인데, 성찰의 매개를 작년도에 물어보질 않았어. 올해는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성찰의 매개를 밤비로 보느냐, 시를 쓰는 행위로 보느냐가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성찰 매개를 다른 작품에서 좀 확인해 보는 식으로 나와. 여러분들 과제물 많이 해보셨으면 알겠죠.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알겠지? 제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무기력하다 이런 거는 다 아실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죠. 8년은 1년을 뭐 한 거야? 반복했는데 단순 반복이 아니라 행의 위치를 좀 바꿨죠. 그래서 1년을 반복 변형했다.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너희들이 좀 봐주셔야 되고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여기 최후의 나는 긍정나야. 됐지? 이상적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작년도에 안 나온 게 뭐냐면 이거 동그라미 세모 가지고 다른 작품이랑 연결시켜봐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물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이상의 거울에서 좀 연결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 과제물 풀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야.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이거 선생님이 작년도 이제 시험지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학교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들 국어 선생님이 나이가 좀 많으시니? 이게 수능에서도 안 나온 용어를 쓰셨더라고. 뭐가 안 나오냐면은요, 여성적 화자, 남성적 화자를 이제 다시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를 이제 안 물어봐요. 그 젠더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이제 그 용어를 안 쓰거든. 근데 작년도 시험지에 그 용어에 썼더라고. 이거 둘 다 남자야, 윤동주, 이육사. 누가 남성적 어조일까? 이육사가 좀 남성적 어조예요. 안 가르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작년도 시험 문제는 그게 나왔더라고. 자, 이육사의 광야 같은 경우는요, 자꾸 작년도 시험지를 조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선택지가 나왔었냐면은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광야에서 그 선생님이 정말 강조한 거 있죠. 뭐 하라 그랬어? 끊어 읽으라 그랬지. 천천히 끊어 읽어봐. 이 작품의 시적 대상은 뭐겠니? 광야겠지. 일단 제목이 광야잖아. 광야에 관련된 상징성의 시어 뭐 되게 많아. 다구는 소리, 강물. 그래서 이육사의 광야에서는 시어의 상징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다양한 시어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대상이 다시 뭐야? 광야죠. 다양한 의미. 여기서 애들이 이제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광야의 의미를 뭐로 공부했어? 삶의 터전이라고만 공부를 했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 여러분들 주석교과서 255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시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육사의 광야에서만 1년, 2년, 3년의 타이틀에 체크해 놓으라 그랬지. 다른 시에서 내가 그거 체크하라는 말을 거의 안 해. 그죠? 1년에서는 뭐 체크했어? 원시성 체크했고요. 2년에서는 신성성 뭐 이런 거 체크했고요. 3년에서는 역사성 체크했죠. 근데 그 앞에 주어가 다 뭐야? 광야의야. 그러니까는 이게 맞는 말이 돼. 아까 말한 게 이런 식이야. 시험지가 다 선택지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돼. 알겠니? 올해는 뭐 이거 안 나오겠죠. 작년에 냈으니까. 올해는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육사의 광야를 보면은요. 1년부터 몇 년까지 일단 보셔야 돼. 다 따로따로 적어드려야겠다. 1년, 2년, 3년까지 묶어야죠. 여기까지가 뭐가 돼? 과거가 되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야? 그냥 닭소리라고만 적을게. 닭우는 소리라고 해석을 해야지. 그죠? 그럼 여기의 함축성은 뭐였고요? 생명의 기척이었고요. 이연에서는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그 의인법 화교법, 그 작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어. 의인법 화교법 되게 쉽게 나왔어요. 바다를 연모에 휘둘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당연히 어디일 거고요? 광야일 거고요. 일단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일 거고요.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계절이 뭐하고 피고 지고, 요거 시간의 흐름, 관념의 구체화, 시간의 흐름, 관념의 구체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강물이 의미하는 건 뭐다? 문명이다. 그래서 뭐 문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여기까지가 과거야. 그 다음에 사연. 지금 눈 내리고, 여기가 이제 현재가 되겠죠. 여기서 공부하는 건 뭐다? 지금 눈 내리고 실현. 당연히 일제강점기 나타내는 거고요.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향기, 선생님 매화라고만 쓸게요. 이거 광복된 조국이 여기서 틀리는 거죠. 광복의 기운, 광복의 느낌을 나타내는 거야. 광복의 희망, 기운. 그 다음에 내 여기 가난한, 여기는 광야겠죠. 노래의 씨를 뿌려라. 무슨 형? 명령형. 그리고 요거 작년도 시험 문제 안 나왔더라고. 무슨 정신? 희생정신. 그리고 만약에 이 희생정신을 모티프로 해서 외부 작품에서 희생정신 찾아봐라 그러면은 두 가지 찾아. 화자가 피 흘리는 거 찾든가 그냥 윤동주 찾아. 작가 이름을 작년도 시험지를 보니까 외부 지문에다가 누구의 무슨 작품이라고 주더라고. 그냥 윤동주 찾아서 찍어. 윤동주 작품의 거의 90%는 희생정신이야. 10%는 희생정신이 아닌 게 있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 맡겨야지.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시독회로 완벽하게 지금 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그 다음에 다시 천고의 뒤에, 이제 천고의 뒤 뭐가 된 거죠? 미래가 된 거지. 백마 타고 오는 뭐가 있어? 초인. 야, 이게 화자가 되는 거니? 화자가 초인이야? 무슨 아이언맨이야? 지구평화구에? 얘는 민족의 후손 정도로 그냥 해석합니다. 이 광야에서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것도 작년에 시험 문제 안 나왔었어. 주체가
목놓아 부르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고요? 얘는 초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시생정신을 통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화자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남성정어조 이런 거 이거 조금 오늘 포인트 정리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작년도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올해도 이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255페이지에 7시 방향에 보시면 주석교과서 255페이지에 7시 방향에 보시면 핵심 정리라고 되어 있죠. 찾았니? 그 핵심 정리의 특징. 작년도에도 나왔고 재작년도에도 아마 나왔을 거야. 요거는 꼭 매번 내더라고.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결어미 반복. 세 번째 균등한 배열. 알겠니? 올해 만약에 이거 특징 내신다면 아마 두 번째 거 내실 가능성이 더 커. 작년도에 균등한 배열 내셨으니까 올해는 종결어미나 아니면은 첫 번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은 뭐랑 공통점이 돼버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랑 공통점이 돼버려. 그래서 그렇게 내든가 아니면 농무랑 비교하겠지. 농무는 시간 흐름이라기보다는 뭐가 돼? 공간 이동이 돼. 시간 흐름과 공간 이동을 모두 포함하는 건 뭐였고? 고전 시각이긴 하지만 송미인곡이었고. 이게 공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 유빈이가 그랬었나? 유빈이가 어제 그랬나? 시험 범위가 많아가지고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였다고. 그런 애들 많을 거야. 내가 이해를 해. 솔직히 선생님도 권성고, 화원고, 국정고가 다 섞여 있어. 나중에 미쳐버리겠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월화수목금 또 잘 나누셔서 정확하게 나눠서 공부하세요. 그래야 연결도 되고 비교도 돼. 섞이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국정고 선생님이 일부러 그렇게 막 섞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를 내셨을 것 같아. 애들 헷갈리라고. 선택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쉬운 선택지인데. 알겠니?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고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주석교과서에 전부 다 256페이지 잠깐 볼까요? 256페이지에 감상을 마치며 감상의 정리 이거 작품마다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이거 시험 보는 날 아니면 하루 전날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주석교과서 시험 끝나면 뭐 할 거야? 버리겠지. 이거 못 들어갖고 있어. 내년도에 다시 쓴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뭐 사랑하는 후배를 주겠습니다. 교과서 바뀌어요. 사랑하는 후배 있으면 그냥 우리 학원으로 보내줘. 수강료나 받아먹게.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요. 찢으세요. 그냥. 시험 전날 자기 전에 요 감상의 길잡이 있죠. 이것만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가급적이면 학습활동 뒤에 붙어 있거든. 이게 전부 다. 학습활동까지 이렇게 찢으세요. 본문 아침에 학교 가서 본문 볼 시간이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 공부 마친 다음에 자기 전 총정리할 때 또는 아침에 학교 갈 때 다 찢으세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으로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꺼우니까 넘기다가 끝나. 찢으세요. 이게 찢어가지고 가급적 학습활동까지 있으면 좋겠어. 찢어가지고 학습활동이랑 감상의 길잡이만 쭉 뭐 자기 전에 누워서 읽으시든가 찢어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가서 시험 보기 전에 읽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비상교과서가 이 감상의 길잡이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 알겠니? 이 책으로 들고 가지 마세요. 안 보게 돼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하면 뭐해? 총정리해야지. 딱 두께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무거워. 그럼 여러분들 보나마나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이러고 찢으세요. 그냥 가볍게 해서 가세요. 제일 멍청한 게 수능 보는 날 가방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애야. 그게 뭐 하는지 진짜 3년 동안 쎄 빠지게 놀다가 수능을 씨발 벼락치기 하니?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태평천하는 나중에 프린트로 따로 받은 거 프린트로 할게요. 그냥 태평천은 간단히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주석교과서 쪽을 먼저 할 건데 쭉 넘기시면은 이제 저거 나오죠. 몇 페이지냐? 아, 이게 안 넘어가냐? 271페이지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나옵니다.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새들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군사독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라든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육사의 광야라든가 조금 있다가 하는 농무, 이거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 그죠? 일단은 어디에 맞춰서 시작을 하죠? 애국가에 맞춰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야. 근데 애국가가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뭐 한다? 경청한대. 그런데 애국가 가사에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가사가 막 나오고 있는 거야. 군사독재라는 건 기억해야죠. 그래서 일제히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회계라가 되는 거고 그것을 경청하는 삼천리 화려강산이 이제 무슨 법이 되는 거고 반어법이 되는 거고 아마 올해 시험 문제에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되게 단순해요. 작년도에 안 나왔거든. 시험지를 이제 학생들의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은요 좀 안 낸 거를 내죠. 작년에 냈던 걸 바로 똑같이 연타로 치는 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을숙도 아니죠. 그리고 이 애국가를 경청하는 상황이 얘가 뭘 보러 간 거야? 영화를 보러 간 거죠. 그 일상의 삶인 거야. 이 영화를 보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는 이 군사독재의 회기라가 어디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을숙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선생님 새라고만 쓸게요. 흰 새떼라고 나오지만 이 새떼는 뭘 찾아 떠나? 웃으며 떠나죠. 이 웃음은 자유를 찾아 떠나는 무엇일 수도 있으나 기쁨일 수도 있으나 작년도 시험지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보통 시험 문제를 곡정고 같은 경우는 기쁨이라고 내지 않고 그 비웃음, 냉소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디로 넘어가? 밖으로 넘어가. 얘가 당연히 무엇의 공간이야? 자유의 공간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 새떼들처럼 이 세상 밖 떼어매고 화자도 웃으며 새들처럼 다가서고 싶죠. 그러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그렇지만 이 새떼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화자의 웃음이나 새떼들의 웃음이나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거 낄낄거리다, 끼룩거리다, 음성상징어라는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애국가가 어떻게 돼? 끝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국가의 시작과 끝, 시간 흐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애국가가 끝남과 동시에 뭐 한다?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점층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찾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육사의 광야라든가 윤동주의 쉽시와는 다르지. 그건 극복의지가 있다고 봐야 돼. 하지만 지금 요 새들도 그 다음에 지금 이어서 할 농무 여기에서는 없어. 극복의지가 없어. 나머지 조금 세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농무를 보시면 얘는 이제 군사독재랑 사실은 그 시대가 맞물려 있기는 하나 앞에 게 군사독재라면은
뒤에 것은 그 이제 산업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시를 시작할 때 공연이라고 쓸게요. 징이 울린다. 미안, 다시 쓸게. 전등이 매어 달린 운동장, 가설 무대는 운동장이라고 쓸게. 운동장부터 딱 시작을 하는데 이 운동장에서 시를 시작하자마자 공연이 뭐하고 끝나고 텅 비어 있죠. 하강 이미지에 허탈감이 느껴지는 거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소주집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분이 얼룩진 얼굴로 술을 마신다. 여기에 술을 당연히 풍류라고 해석하면 되겠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뭐야? 분장. 두 번째 울분. 이제 중의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중의적인 건 어디서 배웠니?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라. 거기에서도 중의성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 올해는 또 요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뭐하다? 원통하다. 직설적. 작년엔 요거 안 나온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꽹거리를 앞장세어 장거리로 나서면 시장거리죠.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낄낄대는구나. 낄낄대다도 음성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쪼무레기 철없는 처녀, 뭐 남성 우월주의, 뭐 여성을 비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농사 짓는 과정에서는 젊은 남성의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활기를 잃은 피폐해진 농촌을 이야기하겠죠. 피폐해진 농촌이라는 것은 잘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작년에 안 나왔는데 그 학습활동에 있는 작품이라서 올해도 안 나올 것 같긴 해. 마치 영어를 써.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조선시대에 있었던 인물인데 얘네들도 사회적인 부조리에 맞서 싸운 애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조리가 좀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그 필기 주석 교과서 되어 있는 정도만 읽어주시면 좋고요. 그 이까지 상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서리법.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예펜네에게나 맡겨두고. 이게 뭐야?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게 어떻다는 뜻이 되는 거야. 답답하고 원통하다가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꽹가리를 앞장서요. 이제 나간다. 쇠전을 거쳐 도수장, 도축장이죠. 할 때 우리는 점점 뭐가 난다? 신명이 난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이 정말 즐거울까?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원래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 역설과 반어의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시구라서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애매함이 있게 역설법이라고는 안 나와요. 보통 역설적 상황에 의한 굳이 나눈다면 무슨 법이라고 나와? 얘 반어법이라고 나와. 됐니? 역설법이라고는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 대꾸법. 이런 거는 좀 아시면 되겠죠? 왜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지 알겠지? 대충 간단히 썼는데
시상 전개 방식이 뭐가 돼? 공간 이동이 되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적어드린 거야. 됐죠? 얘는 그래서 뭐 극복 의지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 됐니?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고, 시를 지금 4개를 정리했는데 이육사의 광야와 쉽게 쓰여진 시는 좀 극복 의지가 있다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농모 같은 경우는 좀 극복 의지가 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됐지?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273페이지에 주석교과서 273페이지에 7시 방향에 그 농무의 의미와 시적 기능이 있죠. 그거 좀 잘 봐놓으셨으면 좋겠어. 그거 선생님이 어찌 그거를 별표 치는 강의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올해는 좀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미, 농촌에서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즐거움을 위한 풍물놀이가 원래는 그거야. 원래는. 근데 이 작품 속에서는 전혀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기능에 별표 쳐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풀어내고 단합과 즐거움의 기능이 소멸된 농무를 통해 농촌의 붕괴를 보여준, 요게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 좀 봐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이미지를 기억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즐겁고 행복해서 농무를 추는 건 아니죠. 원래는 그런 기능이지만 이 시에서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알겠니? 그 표를 좀 잘 봐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디테일한 게 있죠. 얘는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럼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직설적이니? 좀 우회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이 학습활동과 이런 부분을 잘 보라고 한 이유가 273페이지에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273페이지에 3번 제일 상단 부분이죠. 스크린 속 상황과 객석 상황의 대비. 이건 알죠? 이 표현이잖아. 이거 두 개를 그냥 스크린과 객석이라고 말을 바꿨을 뿐이지. 그러니까 곡정구가 선택지가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는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비를 가르친다고. 근데 이거 표현을 바꾸면 스크린 속과 객석이잖아.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꾼단 말이야. 다시 읽어볼 겁니다. 스크린 속 상황과 객석 상황의 대비를 통해 나타난 화자의 태도인데 그 표가 그려져 있는 그 밑에 화살표 약간 민트색 비슷한 박스 안에 있는 설명 읽어봐. 화자의 태도. 화자는 이 세상 밖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욕망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괴리에서, 여기 나오죠. 좌절감과 절망.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문장. 이를 통해 화자는 당대의 억압적 현실, 이런 단어들. 우회적. 얘는 우회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곡정구가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학습활동과 이런 감상의 길잡이를 좀 최종 점검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논리 하나입니다. 주석교과서에 적힌 부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바라본다. 또 작년도에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272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272페이지에 2-2번을 잠깐 볼게요. 새들이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와 화자의 어조와 효과. 왼쪽 그 여학생 대사부터 읽어볼 겁니다. 낄낄해서 조롱하고 야유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를 통해 화자의 어조가 무엇이다. 요게 나왔어. 화자의 냉소적 어조라고 요 단어가 나왔어. 작년 시험지에. 그 다음에 오른쪽 남학생의 대사를 볼까요? 애국심이 강요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를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내.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좀 많이 외운다 하더라도 선택지는, 시험을 보는 선택지는 빈칸 넣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문장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는 학습활동이나 이런 감상의 길잡이를 통해서 문장화된 내용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평천하 하나만 좀 마무리하고 우리 좀 모의고사 좀 해볼게요. 태평천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포인트 정리가 이게 운문처럼 좀 이렇게 깔끔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태평천하를 공부할 때 앞부분을 먼저 좀 빼놔 주셔야 돼요. 앞부분에 누가 나오냐면은 윤직원의 과거 삶이 살짝 나오죠. 윤직원의 과거 삶은 뭐가 나오냐면은
저 만주에서 누구에게? 화적파에게 당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윤직원의 아버지가 누구야? 윤용규, 말대가리라는 별명으로 나와. 그죠? 그래서 화적패에 의해 걔네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앞에 뭐 이야기가 많아.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화적패에 의해서 집안이 붕괴가 되죠. 그 재산 다 도둑질해가고 불태워버린다고. 집이 뭐 몰락이라는 단어가 어울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몰락해. 이때 윤직원은 뭘 느껴? 분노를 느끼죠. 분노를 느끼면서 뭐라 그래? 간단하게 하면 포인트만 정리하는 거니까 나만 빼고 모두 뭐 해라? 망해라. 이 역사의식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민족의식, 선생님이 역사의식이라고 썼지만 시험 문제는 역사의식이라는 말 대신에 그럴듯한 다른 단어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지.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뭐라 그래? 세상을 향한 투쟁이여 더 나아가서 웅장한 선언이었다라는 말이 나와. 이거 정말 웅장한 선언이었을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로 볼 수 있고 반어로 볼 수 있고 태평천하라는 제목 자체가 반어적이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나서 과연 무엇을 했다고 나와? 승리를 했다고 나와. 승리를 했다라는 말은 뭐야? 윤직원이 좀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식이지. 그런데 점점점점점 하면서 이제 뭐 나와? 우리 주요 포인트. 과거 행적이 잠깐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소제목의 기능 여러분들 다 나오죠? 망진자는 호연이라라는 소제목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어야 돼. 그죠? 뭐 간단하게 하나만 적자면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 암시 뭐 이런 느낌이지. 그죠? 근데 사건 암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소제목을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든가 가장 중요한 극적 반전을 이루는 계기가 하나 있지. 그게 뭐야? 전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일단 제목을 분석을 한다면 간단하게 여기에서 진나라라는 뜻이야. 진나라가 뭐가 되는 거고요? 뭐 가문이라고 해야 될지 집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윤직원의 가문이고 진나라를 망하는 게 호시성이다. 얘가 누가 되는 거죠? 윤종학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 윤종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 소설 표면에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 태평천하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무게감 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시험 범위 안 들어갔던 모양이더라고. 그 시험지를 보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거 조금 무게감 있게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태평천하 읽을 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국정고가 이런 식의 시험 문제는 원래 잘 안 내요. 인물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집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죠. 윤직원이 잔소리를 하거든.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 너 경손애비 정신 차려라. 이거 윤직원이 누구한테 한 말이야?
자기 손자한테 한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그리면 뭐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윤용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얘가 이제 윤직원의 누구야? 아버지야. 그리고 나서 윤직원으로 오는 거고요. 참고로 이 윤직원의 본명은 윤두섭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윤두껍입니다. 얘는. 직원은 그냥 직급 이름 같은 거야. 그 아들이 누가 되는 거고요? 윤창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윤창식의 아들이 윤종수와 윤종학이 되는 거야. 심플하게 하면 그 누구도 긍정적인 인물은 없어. 그나마 긍정이라면 얘 하나야. 사회주의.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면에 등장하지 않고. 경손해비는 얘를 말한 거야. 그래서 윤직원은 사이 좋아 안 좋아? 사이 안 좋아. 전보 들고 오니까 뭐라 그래? 뭐 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나오지. 그지? 그러면은 윤종수에 대해서는 실망을 한 거죠. 불신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를 군수를 만들고 싶고 얘는 경찰서장을 만들고 싶었지. 자기 재산을 위해서. 근데 무슨 면석이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 대신에 누구는 내가 신뢰한다. 얘는 뭐 한다? 신뢰한다. 그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직원은 자신을 위해 신뢰하는 거지. 그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으로 잡혔을 때 뭐 착착 깎아주길 놈, 뭐 육시를 놈 이러고 나와. 그래서 이게 사건이 없어요, 사실은. 아까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인물을 좀 주의하라는 말은 요 관계도를 좀 그려놓고 잘 읽으셔야 된다. 요 뜻이고요. 사실 내용은 별게 없어요. 막 그냥 윤직원 전보 받아가지고 그냥 개 난리 떠는 이야기밖에 없죠. 그죠? 얘네가 이제 뭐 해? 몰락을 하잖아. 그죠? 이 몰락이 동경에서 뭐가 왔어? 전보가 오죠. 그러니까 이 전보가 뭐가 되는 거야? 사건 전환의 계기가 되죠. 그 여러분들 주석 교과서에 보시면 이 전보의 기능이 이렇게 네모쳐져 있을 거야. 그 별표 쳐져 있나 확인해 보세요. 전보의 기능이 매우 중요해. 작년도에도 나왔는데 아주 무게감 있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냥 선택지 하나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무게감을 두어서 전보의 기능을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전보의 내용을 좀 보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윤종학의 사회주의 운동이죠. 경시첨의 피검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윤종학을 믿었기 때문에 윤종학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윤종학 자체를 걱정하니 안 하니? 안 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마무리. 윤직원의 충격과 공포가 묘사가 되면은 그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어려우니까 큰 틀을 잡는다면 윤직원의 충격과 공포가 묘사된 부분을 전부 다 무순화로 일단 다 쳐내라. 희화화로 다 쳐내라. 알겠지?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이 지금 이게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 두 가지는 꼭 주석 교과서를 이제 별도로 받았죠. 보셔야 됩니다. 표현 특징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어? 경어체라든가
판소리적 문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야. 주석 교과서에 다 나와요. 알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 특히 이제 시험 문제 좀 무난하게 낸다면 경어체를 가지고 낼 거거든요. 이걸로 내나 이걸로 내나 똑같긴 한데 독자와의 친근감이니 소설 속 인물과의 친근감이니. 독자와의 친근감이야. 그 선택지를 조심해야 돼. 서술자와 독자가 가까워지는 느낌이야. 독자와 인물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일단 쓰레기랑 친하게 지내서 뭐 할래? 알겠니? 그러니까 선택지를 정확하게. 그 선생님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거 좀 연습 좀 하셔야 될 거야. 하나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거야.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 이거를 포인트 정리할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이거를 내가 주석 교과서에서 나오거든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태평천하는 여기부터 하셔야 돼. 여기부터. 어차피 사건 내용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요거부터 해야 돼. 표현상의 특징 쭉 찾아서 훑어보세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주석 교과서를 쭉 넘기면서 그 조그마한 글자가 다 적혀 있거든. 편집자적 논평이 적혀 있는 구절을 다 따세요. 그거를 먼저 쭉 훑듯이 한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 결론은 뭐다? 2번 공부하셔야 돼. 얘 한번 공부하고 얘랑 얘를 가지고 먼저 공부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다시 훑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 이거 한 번에 못 끝내요. 그럼 섞입니다. 골격이 안 나와요. 그렇게 공부하면. 됐지? 까지 해서 이제 교과서 내용 정리 포인트는 마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모의고사 할 건데 여러분들 교재 한 권씩 다 받으셨지? 들어오시면 다 받았죠? 그걸로 할 거야. 저기 1, 3학년 지금 수업하니까 그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는 교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실에서 있으세요.